2,942만 명입니다. 무려 2,942만 명. 우리나라 인구가 5,100만 명 정도니까 길 가다 마주치는 사람 2명 중 1명은 이 봄의 저주에 걸려 있다는 뜻입니다. 바로 알레르기입니다. 작년 한 해에 기록된 수치인데 특히 3월에서 5월 사이에만 전체 환자의 26%가 집중됩니다. 사실 저도 요새 아침마다 재채기하느라 정신이 없거든요. 그런데 포털 기사 댓글을 보다가 소름 돋는 사연을 하나 봤습니다. 단순 알레르기인지 알았는데 병원 가보니 암이었다는 이야기였죠. 근데 저는 그 뉴스를 보면서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우리는 왜 매년 이 고통을 당연하게 돈 주고 사고 있는 걸까? 단순히 꽃가루 때문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경제적, 구조적 메커니즘이 숨어 있는 걸까요? 오늘 그 이면을 파헤쳐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놓치고 있는 팩트부터 짚어보죠. 여러분, 봄만 되면 눈 침침하고 콧물 나는 거 그냥 계절 타는 거라고 생각하시죠? 근데 그게 아닙니다. 실제 통계를 보면 알레르기 비염 환자는 매년 폭발적으로 늘고 있어요. 문제는 이게 단순한 불편함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미국 필라델피아의 22살 대학생 사도스키 사례를 보죠. 처음엔 등에 두드러기가 나고 입술이 부었습니다. 봄이었으니까 당연히 꽃가루 알레르기구나 하고 넘겼죠. 너무 바쁘니까 번아웃 증상인 줄 알았대요. 그런데 2년 뒤 정강이가 피가 날 때까지 가려워지기 시작합니다. 밤마다 침대 시트가 흠뻑 젖을 정도로 식은땀을 흘렸고요. 결국 병원에 실려갔는데 심장 옆에서 10cm 크기의 종양이 발견됐습니다. 호지킨 림프종 2기, 혈액암이었습니다. 여기서 소름 돋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알레르기 증상인 가려움, 발열, 야간 발한이 암의 신호인 비증상과 똑같았다는 겁니다. 그럼 뭐가 문제냐? 우리가 알레르기겠거니 하고 넘기는 그 판단이 실제로는 우리 몸이 보내는 마지막 경고를 무시하는 행위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대부분 안 알려주는 게 있습니다. 왜 유독 한국인이 봄에 더 고통받느냐는 겁니다. 단순히 나무가 많아서일까요? 아닙니다. 이건 구조적 결함에 가깝습니다.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너무 뚜렷하죠. 이게 축복인 줄 알았는데 면역계 입장에선 제한입니다. 일교차가 급격하게 벌어지면 우리 몸의 자율신경계가 적응을 못합니다. 여기에 미세먼지와 황사가 기름을 붓습니다. 면역계라는 보안 요원이 미세먼지라는 잡범을 잡느라 정신이 없는 사이에 꽃가루라는 민간인을 적군으로 오해해서 총을 쏴버리는 겁니다. 그 총성이 바로 재채기와 가려움이죠. 쉬운 비유를 들어볼까요? 우리 몸을 하나의 스마트 공장이라고 해봅시다. 공장은 외부 온도에 맞춰 정밀하게 돌아가야 합니다. 근데 갑자기 기온이 널뛰고 미세먼지 같은 불량 부품이 들어오면 공장 센서가 고장납니다. 센서가 고장나니까 정상적인 재료인 꽃가루가 들어와도 비상사태를 외치며 공장을 멈춰버리는 거예요. 더 큰 문제는 현대인의 생활 습관이라는 보이지 않는 손입니다. 우리는 하루 종일 냉난방이 완벽한 실내에 있죠. 면역계가 계절의 변화를 겪으며 단련될 기회를 박탈당한 겁니다. 온실 속 화초처럼 자란 면역계가 밖으로 나가자마자 꽃가루를 만나니 기절해버리는 거죠. 이건 환경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만들어낸 인공적인 안락함의 대가이기도 합니다. 이 장면에서 저는 딱 하나가 떠올랐어요. 글로벌 경제에서 반도체 공급망 대란이 일어났을 때와 비슷합니다. 특정 부품 하나가 부족해지면 전체 공정이 멈추듯 우리 몸의 피부 장벽이라는 부품이 망가지면 전신 건강이 무너집니다. 실제로 노인 가려움증 환자들을 보세요. 나이가 들면 피부에 세라마이드 같은 지질 성분이 줄어듭니다. 피부 장벽이라는 보완벽이 얇아지는 거죠. 그러면 예전엔 아무렇지도 않던 자극에도 신경 말단이 비명을 지릅니다. 애플이 지난 10년간 자사주 매입과 배당에 800조 원 넘게 쏟아부으며 주가를 방어했죠.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었을 때 피부 장벽에 투자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보습제와 약값으로 그 이상의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해외 사례를 봐도 알레르기는 선진국형 질병입니다. 위생하사월이라고 하죠. 너무 깨끗한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이 오히려 면역 질환에 취약해지는 아이러니. 우리나라는 지금 그 정점에 서 있습니다. 2,942만 명이라는 숫자는 단순한 환자 수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면역력이 한계치에 도달했다는 경제적 지표일지도 모릅니다. 자, 이제 불편한 얘기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지금 콧물 난다고 바로 약국 달려가서 약 사드시죠. 근데 그게 정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증상이 나타난 뒤에야 항히스타민제를 캅습니다. 이건 이미 불이 난 다음에 소화기를 드는 격이에요. 전문가들은 초기 요법을 권합니다. 꽃가루가 날리기 2주 전, 그러니까 3월 중순부터 미리 약을 먹어두라는 거죠. 히스타민이라는 폭탄이 터지기 전에 미리 도화선을 잘라버리는 전략입니다. 특히 졸음이 적은 2세대 약들을 미리 파악해두는 게 핵심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진짜 리스크가 발생합니다. 이건 알레르기니까 약 먹으면 나아라는 확증 편향이죠.
앞서 말씀드린 대학생 사례처럼 암이나 다른 만성 질환의 신호를 알레르기 약으로 덮어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소아의 경우 더 위험합니다. 단순 감기인 줄 알았는데 알레르기일 수도 있고, 알레르기인 줄 알았는데 부비동염 혹은 하기도 감염일 수도 있습니다. 낙관론자들은 말합니다. 보습제 잘 바르고 약 미리 먹으면 괜찮아. 반면 비관론자들은 말하죠. 기후변화로 꽃가루 농도는 더 짙어질 거고 우리 면역력은 더 약해질 거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확인해야 할 조건은 딱 두 가지입니다. 첫째, 당신의 증상이 정말 알레르기가 맞는지 데이터로 증명했는가. 발열 여부, 지속 기간 확인이죠. 둘째, 당신은 피부 장벽이라는 기초 자산에 투자하고 있는가? 과도한 사우나 금지, 보습제 생활화. 결국 건강도 경제입니다. 정보가 없으면 비용을 지불해야 되죠. 여러분, 매년 반복되는 이 봄의 세금을 기꺼이 내시겠습니까? 아니면 지금부터 구조를 바꾸시겠습니까?